이정화 씨는 병원 침대에 앉아 천장을 바라보고 며느리가 있었습니다. 바쁜가 보네. 형광등 불빛이 차갑게 내려앉아 얼굴을 하얗게 비췄어요. 며느리가 바쁜가 보네. 그녀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며칠째 찾아오는 사람 하나 없었죠. 간호사만 정해진 시간마다 들어와 약을 챙겨주고 나갈 뿐이었어요. 휴대폰은 그대로 침대 옆 서랍에 놓여 있었고 화면에는 여전히 읽지 않은 표시가 남아 있었습니다. 정화 씨는 손끝으로 그 표시를 몇 번이고 눌러봤지만 아무런 변화가 없었어요. 창문으로 들어온 바람이 커튼을 흔들며 병실 공기를 스쳤습니다. 그 바람이 왠지 모르게 외로워 보였죠. 괜찮다. 이 나이에 아픈 게 뭐 이상한 일도 아니지. 그녀는 스스로를 다독였지만 마음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식어버린 미역국에서 김이 사라졌고 그녀는 숟가락을 들었다 내려놓았어요. 창밖으로 구급차 사이렌이 울려 퍼졌습니다. 그 소리가 멀어질수록 마음속 공허함이 더 크게 번졌죠. 그녀는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오늘 하루도 혼자 견디는 연습을 해야 한다는 듯이요. 퇴원하던 날 이정화 씨는 택시 조수석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 풍경이 천천히 지나갔지만 그녀의 마음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택시 기사에게 수고 많으셨습니다라는 짧은 인사만 남기고 집 앞에 내렸습니다. 손에는 병원에서 받은 영수증 봉투가 고스란히 쥐어져 있었습니다. 그 종이의 거친 질감이 손끝을 찔렀습니다. 집문을 열자 차가운 공기가 먼저 맞았습니다. 집 안에는 인기척이 없었습니다. 부엌 싱크대 위에는 치우지 않은 컵 2개가 어지럽게 놓여 있었습니다. 마치 며칠 동안 이곳에 아무도 관심을 주지 않았다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신발을 벗고 조심스럽게 거실로 걸어갔습니다. 발걸음이 더욱 조심스러워졌습니다. 잠시 뒤 욕실 쪽에서 헤어드라이어 돌아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소리가 멈추지 않자 정화 씨는 그 앞에서 몇 초간 멈춰 섰습니다. 문틈 너머의 소리만 들릴 뿐 누군가 나와 고생하셨습니다라고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자신의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방 안은 입원 전의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정리되지 않은 옷가지와 반쯤 굽힌 이불이 그녀를 그대로 맞았습니다. 침대에 앉는 순간 허리에서 잔잔한 통증이 올라왔습니다. 그러나 정화 씨는 이 통증보다 마음속의 공허함이 더 깊게 느껴졌습니다. 그래도 집이니까 괜찮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공기 속에서 금세 사라졌습니다. 창문을 열자 차가운 바람이 방 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멀리서 아이들 웃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놀이터 쪽을 바라보니 손자 민재가 뛰어다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 모습에 그녀는 잠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그 미소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며느리 윤지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정화 씨는 부엌으로 내려가 간단한 차 한 잔을 준비했습니다. 컵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는 소리가 집안에 조용히 울렸습니다. 그 순간 손끝이 가볍게 떨렸습니다. 내가 정말 잘못한 게 있습니까? 그녀는 스스로에게 묻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답할 사람은 없었습니다. 커튼을 젖히자 사람들 걸어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바쁘게 움직이는 사람들 속에서 그녀는 갑자기 더 작아진 느낌이 들었습니다. 병실에서 느끼던 외로움이 다시 가슴속에서 밀려왔습니다. 나도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일까요? 그녀는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마지막으로 방 안 조명을 끄며 침대에 앉았습니다. 오늘 하루도 조용히 흘러갔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작은 균열이 조금씩 커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부엌에는 밥 짓는 냄새가 은은하게 퍼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따뜻한 냄새와 달리 집안의 공기는 싸늘했습니다. 이정화 씨는 천천히 밥솥을 열고 국자를 들었습니다. 손목에 남은 통증이 살짝 스쳤지만 그녀는 표정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저 익숙한 동작으로 식탁을 준비했습니다. 식탁에 밥그릇을 내려놓는 순간 윤지가 거실로 걸어 나왔습니다. 38세의 젊은 며느리는 커피잔을 들고 스마트폰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정화 씨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침 준비했습니다. 윤지는 고개도 들지 않은 채 대답했습니다. 저는 바빠서 못 먹습니다. 짧은 한마디였습니다. 그러나 그 말은 톡 쏘는 바늘처럼 정화 씨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정화 씨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손자 민재의 도시락을 챙기려고 냉장고를 열었지만 준비해둔 재료가 부족했습니다. 계란도 햄도 김밥에 필요한 것들이 대부분 비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지갑을 꺼내 보았습니다. 병원비를 치른 뒤 남은 돈은 얼마 없었습니다. 손목의 긴장처럼 마음도 함께 움츠러들었습니다. 그때 윤지가 다가와 말했습니다. 요즘 세상에 시어머니가 애 좀 봐주는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 말은 돌처럼 무겁게 떨어졌습니다. 정화 씨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시선을 아래로 내렸습니다. 긴 세월 동안 참고 살아온 자신이 갑자기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현관문이 닫히고 윤지가 나가자 집안은 다시 정막에 잠겼습니다. 정화 씨는 의자에 앉아 손끝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오래된 굳은 살, 설거지로 거칠어진 피부, 손자 기저귀 갈 때 생긴 작은 상처들. 그 모든 흔적이 한순간에 쓸모없어 보였습니다. 그녀는 주방 서랍을 여는 순간 병원비 봉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진단서와 영수증, 그리고 남은 약봉지들이 그대로 쌓여 있었습니다. 그 서류들을 바라보는 눈빛은 흔들렸습니다. 나는 무엇을 잘못했습니다. 그녀의 작은 속삭임이 부엌 한복판에 머물렀습니다. 그러나 답해주는 사람은 누구도 없었습니다. 오전 햇살이 현관문 틈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이정화 씨는 쓰레기 봉투를 들고 조심스럽게 밖으로 나갔습니다. 손목이 조금 저렸지만 그녀는 아무렇지 않은 듯 움직였습니다. 그때 옆집 박 여사가 나타났습니다. 화려한 무늬의 옷을 입은 박 여사는 천천히 다가오며 말했습니다. 정화 씨 퇴원했다면서요? 근데 며느리는 안 와보던데요? 정화 씨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요즘 많이 바쁜가 봅니다. 박 여사는 입을 삐죽 내밀었습니다. 바쁘긴요. 다른 데 가서 정화 씨 흉봤다더라고요. 그 순간 정화 씨의 마음속 어딘가가 울렸습니다. 말은 짧았지만 그 말은 오래된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듯 했습니다. 집에 돌아오자 부엌 싱크대에는 설거지거리가 잔뜩 쌓여 있었습니다. 그릇을 씻는 동안 박 여사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병원에도 안 가고 흉까지 본다고. 그녀의 손이 그릇을 잡은 채 점점 힘을 줬습니다. 물이 앞치마에 튀어 젖었습니다. 손목이 아팠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설거지가 끝나자 그녀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흐릿하게 비친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제는 참지 말아야겠습니다. 그 말은 그녀가 처음으로 자신에게 내린 결심이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렸지만 그 안에는 작고 단단한 불씨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밤이 찾아왔습니다. 집안은 조용했고 창밖에서는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빗방울이 창문에 부딪히는 소리가 잔잔한 배경처럼 흘렀습니다. 이정화 씨는 책상 앞에 앉아 병원 영수증 봉투를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봉투 안에는 수많은 영수증과 진단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 서류들을 한 장씩 펼쳐보는 동안 그녀의 표정은 점점 굳어졌습니다. 손자 뒤치다꺼리 하느라 병들고 아프고 결국 쓰러졌던 지난 시간이 떠올랐습니다. 그녀는 메모지 한 장을 꺼내 펜을 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글씨는 천천히 종이 위에 적혔습니다. 고마움은 당연하지 않아. 삐뚤삐뚤한 글씨였지만 그 글은 그녀의 마음을 대신 말하고 있었습니다. 정화 씨는 다음 날 입을 옷을 꺼내 침대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평소보다 조금 더 단정한 회색 코트였습니다. 그 옷을 다리던 동안 그녀의 손끝은 느리지만 단단했습니다. 거울 앞에 선 그녀는 다시 한번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나를 지켜야 해. 손에는 영수증 봉투가 쥐어졌습니다. 그 봉투는 이제 단순한 종이가 아니라 그녀의 지난 시간과 감정이 응축된 상징이었습니다. 비는 계속 내렸습니다. 그 빗소리는 마치 오래 묵혀둔 결심을 앞으로 밀어주는 듯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공기는 차갑고 깔끔했습니다. 이정화 씨는 회색 코트를 걸치고 문을 나섰습니다. 손에는 병원 영수증이 담긴 봉투가 단단히 쥐어져 있었습니다. 윤지가 일하는 카페는 골목 끝에 조용히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윤지가 밝은 미소로 손님을 응대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는 정화 씨에게 한 번도 보여준 적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정화 씨는 천천히 문을 밀었습니다.
커피 향이 스며들었고 가벼운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발걸음에서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카운터 앞에 선 그녀는 봉투를 조용히 올려놓았습니다. 윤지는 놀란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님, 여기까지 왜? 정화 씨는 조용히 눈을 마주했습니다. 이건 아닌 것 같아 이야기하려 한다. 그 말은 카페 안을 가르는 듯 했습니다. 손님들이 조용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윤지의 얼굴은 굳었고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정화 씨는 이어 말했습니다. 사람은 정이 없어도 예의는 있어야 한다. 그녀는 봉투를 밀어놓고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카페 안의 공기는 얼어붙었습니다. 윤지는 말을 잇지 못했고 손님들은 그녀의 표정을 조심스럽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정화 씨의 발걸음은 가볍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오랫동안 눌려있던 무게가 조금은 내려간 듯 했습니다. 며칠 후 아침 현관문 아래로 작은 봉투가 하나 들어와 있었습니다. 이정화 씨는 천천히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글씨는 서툴었지만 정성스럽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편지를 펼쳤습니다. 종이 위에는 윤지의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어릴 때 저는 엄마에게 버림받았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잘해주면 더 외로웠습니다. 어머님께 상처 주려던 건 아니었습니다. 편지를 읽는 동안 정화 씨의 손은 천천히 떨렸습니다. 화가 아닌 서운함 아닌 어딘가 깊은 이해가 밀려왔습니다. 창문을 바라보자 햇살이 방 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그 빛은 편지 위에도 조용히 내려앉았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속삭였습니다. 사람이 미운 게 아니라 마음이 아픈 거였습니다. 정화 씨는 편지를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오랫동안 풀리지 않던 매듭 하나가 스르륵 풀리는 듯 했습니다. 며칠 뒤 공원에는 봄바람이 부드럽게 불고 있었습니다. 정화 씨는 손자 민재의 손을 잡고 천천히 걸었습니다. 민재는 나뭇잎을 주워들며 신나게 웃고 있었습니다. 옆에서는 윤지가 도시락 가방을 들고 함께 걸었습니다. 윤지의 표정은 조심스럽지만 부드러웠습니다. 정화 씨는 살짝 미소를 지으며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벤치에 앉자 윤지는 도시락을 펼쳤습니다. 세 사람은 조용히 식사를 나누었습니다. 햇살은 따뜻했고 공기는 편안했습니다. 민재가 웃으며 달려가자 두 사람은 동시에 그 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정화 씨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누군가를 용서하는 것은 나를 치유하는 일입니다. 그 말은 바람 속에 천천히 스며들었습니다. 카메라는 세 사람의 평온한 뒷모습을 비춘 듯 했습니다. 정화 씨의 마음은 오랜만에 편안했습니다. 상처가 모두 사라진 것은 아니었지만 이제는 치유가 시작된 순간이었습니다. 그녀는 다시 걸음을 내디뎠습니다. 다음 계절도 그 다음 계절도 함께 맞이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